아파트 건설이 끝난 이후에도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아 빈집이 되는 악성 미분양.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많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전망을 살펴봅니다. 영주시가 정부의 지역 활력타운 조성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구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생활 거점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가 21일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50개 국가 514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끝난 이후에도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아 빈집이 되는 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이 악성 미분양, 전국에서 대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말 기준 아파트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도 대구입니다. 전문가는 앞으로의 가격 전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홍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1년간 대구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올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1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927만 원, 상승폭은 79%로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울산과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이 248만 원, 대전과 광주가 각각 79만 원, 67만 원 올랐습니다. 대구는 4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은 83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건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를 끝냈지만 여전히 입주민을 찾지 못한 대구 지역 악성 미분양은 1,306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수요가 떨어져도 건설사가 분양가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최근에 건축비가 인상이 많이 했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다 더 특별한 거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주 52시간제 중대재해법 때문에 건설 공사 기간이 많이 증가했어요. 앞으로는 건설 건축비라든지 분양 가격은 더 지금보다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일부 건설사는 준공 후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내놔 입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대구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3천여 호, 내년에는 1만 3천여 호가 예정돼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영주시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 활력타운 조성 공모 사업지 10곳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가 함께 청년층과 은퇴자 등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인데요. 영주시는 구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생활 거점을 만들어 주거 문제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에 2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영주시가 미래 핵심 먹거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지역에 일자리 3,700여 개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지에서 유입되는 청년 인구만 약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흥동 등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모이는 신도시 일대 주거지역은 포화에 가까운 상황. 이에 따라 영주시는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새로운 생활거점 조성에 나섭니다. 구도심인 함항동 일대 4만 3천여 제곱미터 규모에 만들어질 지역 활력타운에는 연립형 타운하우스와 수영장 등의 실내 스포츠 복합시설, 복합 커뮤니티 센터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됩니다. 2027년 준공 계획으로 총 사업비 693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이 준공되는 2027년 시점에는 많은 청년 인구가 영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구도심 권역의 높은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연립형 타운하우스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입주 대상으로 삼고 중소형 규모로 조성됩니다. 현재 70세대로 예정돼 있는데 영주시는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세대수를 늘릴 계획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사업을 맡고 공공형으로 추진해 입주자들의 비용 부담도 줄입니다. 또 국민체육센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도 들어서 기존 주민들의 주거 여건도 함께 개선될 전망입니다. 함흥동에는 원도심이라서 노령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체되고 활력이 잃어가는 이런 지역에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영주시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동에서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 영주시는 대도시 수준의 생활 서비스를 갖춘 지역 활력타운이 조성되면 주변으로도 청년층의 주거지역이 마련돼 구도심 전체에 활기가 도는 지역 균형 발전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지난 2021년 이후 수면 아래 놓여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금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에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하연 기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죠.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튼 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홍 시장은 이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구 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 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행정통합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기존의 양적 통합과는 성격이 다른 질적 통합을 의미하며 도를 폐지하고 대구를 보다 큰 대구로 만들어 현행 기초, 광역, 국가 3단계의 행정체계에서 국가, 직할시 2단계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정안전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는 총리직 속으로 격상시키고 대구의 본청, 안동의 북부청사, 포항의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존에 대구 경북의 통합을 주장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번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요. 네, 이철우 지사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대구 경북은 2019년 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다가 2020년 4월 총선 이후로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지방선거 등으로 잠복이 된 상태다. 그동안 행정통합에 부정적이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이 의사를 바꿔 적극적 통합을 주장해 매우 다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광역 단위는 물론 기초단체까지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대대적으로 행정 개편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2019년도 행정통합 공론화 등 연구 실적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도 실무자와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로 행정통합 TF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시도의회 의결과 내년 상반기 중에 대구 경북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철우 지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 대구 경북의 행정통합은 단순히 대구 경북을 합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방의 완전한 권한을 이양받는 그 미국의 주 정부처럼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행정통합을 통해서 경상북도는 골고루 지방 발전을 시키는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되고. 네, 정부도 대구 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죠.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에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통합 추진 과정에서 뭘 원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상민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다음 주 중 대구에서 사자 회동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대회가 21일 예천 진호 국제 양궁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50개 국가 514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24일까지 리커브와 컴파운드 종목, 예선과 본선 경기가 치러지며 25일과 26일에는 결승 경기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리커브 종목에 도쿄올림픽 2관왕인 예천군청 소속 김재덕 선수 등 6명이, 컴파운드 종목에 8명이 각각 출전합니다. 신라시대에 크고 작은 50여 개의 무덤이 모여있는 경주 금천리 고분군 고유제가 21일 열렸습니다. 고유제는 안전한 조사를 기원하며 신에게 올리는 의식입니다. 금천리 고분군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5세기에서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주시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2034년 12월까지 발굴 조사에 나섭니다. 전체 13만 340제곱미터를 7개 지구로 나눠 대형 봉토분과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고분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역사학계는 이번 발굴을 통해 신라 왕실과 당시 정치체인 모량부의 연관성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북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모두 266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에 307명보다 41명인 14% 줄어든 수치입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 4명에서 2023년에는 0명으로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것을 의미하며 지난달 말 기준 대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47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1%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말 노인 인구 비율 14%로 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 7년도 채 되지 않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겁니다. 대구시는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10월까지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대구시가 시내버스 5개 노선 98대를 대상으로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행합니다. 해당 버스는 410번과 410-1번, 425번, 706번과 726번입니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현금 승차 비율이 지난달 기준 1.4%, 현금 수입은 3억 7천여만 원이지만 인건비 등 현금 수입 관리에 연간 8억 원 이상이 들고 거스름돈 환전으로 인한 운행시간 지연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금 없는 시내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승차객은 계좌이체를 통해 요금을 낼 수 있으며 QR코드를 이용해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6개월간 시범 운행을 진행한 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주형 휴일 어린이집 보육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영주시는 지금까지 전화로만 예약해야 했던 휴일 어린이집 보육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 어린이집 이용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2개월 이상 87개월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로 어린이집 재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서비스 이용 이틀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영주 소백산 철쭉제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소백산과 서천둔치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소백산 3가 야영장과 희방 탐방지원센터 앞에서 스태프 투어 이벤트가 진행되고 축제 첫날인 25일에는 오전 8시부터 룰렛 이벤트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